조금 전에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악몽이 끝나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원 의장으로서 의원들에게 지금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표를 확보했다. 뭐 이런 코멘트를 추가적으로 방금 속보성으로 내놓기도 했는데 지금 셧다운이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가 크게 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증시 상황 뭐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있는 변동성 장세일 수 있잖아요. 뭐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전주죠. 그 전주에 이제 슈퍼위크를 마무리하고 나서 그 재료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해서 당분간 좀 변동성을 일주일 정도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부터는 오히려 그 슈퍼위크의 결과물 자체가 부정적이었다면 시장이 좀 랠리를 멈추고 오히려 조금 더 이제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었는데, 어쨌든 슈퍼위크 결과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했었던 결과들이 대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제 이런 세론을 겪는 흐름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시간차를 두고 슈퍼위크에서 나왔었던 긍정적인 이런 재료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이제 결국은 셧다운, 뭐 시간의 문제였다라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이 사상 최장 기간이라는 이게 이제 어쨌든 어찌 보면 좀 불명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나오다 보니까 뭐 공화당이라든지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정치적으로 좀 리스크가 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공화당이랑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근에 지지율도 많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 이제 지방선거였죠. 최근에 있었던 그 선거에서 다 지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 셧다운을 좀 더 그러니까 해제를 해야 될 명분이 더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셧다운 관련 부분은 양쪽에 어쨌든 생각하는 바가 똑같았어요. 민주당도 너무 끌고 갔을 때의 부담감과,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선거 결과에 대한 또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양쪽 모두가 좀 맞아지면서 셧다운은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역시도 뭐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항상 시장이라는 건 이전에 있었던 결과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셧다운이 끝났을 때 평균적으로 셧다운 끝나고 나서 한 1년 정도 1년 이후에 시장은 S&P 500 기준으로 본다면 한 거의 90% 가까운 뭐 86%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확률로 한 12% 정도 올랐더라고요. 지수 자체가. 그렇다면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셧다운이 또 종료된다라는 것 자체가 또 정부가 어쨌든 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재무부가 또 어쨌든 또 돈을 좀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역시도 또 시장의 또 유동성에 대한 공급, 기대감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의 분위기만 봤을 땐 정말 이대로 그냥 안전하게 가다가 끝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남아있는 절차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도 통과를 해야 하고 하원에서도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절차들을 다 마무리를 하고 난다고 한다면 대략 언제쯤 끝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쪽은 사실 이제 지금 그 본회의의 이 의견을 그러니까 예산안을 올렸다라는 것 자체, 그 표결 자체가 상원에서 통과됐다라는 게,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머지들은 다 그러니까 요식행위일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이제 하원 쪽에서도 어쨌든 상원에서 표결돼서 법안이 넘어오면 통과시키겠다는 분위기인 것 같고, 하원에서도 어쨌든 표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뭐 그렇게까지 크게 특별한 반발이 없었단 말이죠. 비토권 행사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서명을 하겠죠. 뭐 이게 절차적으로 빨리빨리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빠르면 이번 주 뭐 한 목요일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내일 정도에 상원 최종 표결이 나올 것 같고, 이 표결을 가지고 바로 하원에 넘어가서 또 하원에서 바로 표결하고, 그 넘어온 게 이제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하고 발의가 돼야 되는 거고, 발의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셧다운 종료니까 뭐 길게 잡으면 목요일, 뭐 짧으면 뭐 내일 수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요일 목요일쯤에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뭐 PPI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들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셧다운 자체로 인한 뭔가 경제 지표에 있어서의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감 내려놔도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민간 지표들을 보면 고용은 확실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가 거기서 나오는 물가는 사실 좀 올랐거든요. 물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지금 현재 CPI에서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표에서 나오는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또 CPI 쪽에서 나오는 물가가 올랐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도 완만한 또 상승을 또 보이고 있다라는 건 조금 지표가 오히려 의외로 좀 발표되는 게 별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 동결을 생각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 들어서 뭐 해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동결을 생각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금리 인하 쪽으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만 다만 내년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표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당장 우리가 막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할 정도의 걱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걱정할 만한 수준의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확실히 좀 지켜봐야 할 만한 경제 지표들이 이번 주에 좀 다수 있기 때문에 셧다운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이번 주는 좀 긴장감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관세 관련해서 배당금 2,000불씩 1인당 지급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이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이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뭐 오늘 우리 국내 언론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대법원 이 판결 관련 부분에 있었으니까 또 여론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좀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관세 배당과 관련된 부분은 8월 달부터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8월 달에는 물론 그때보다는 금액이 늘었어요. 그때는 한 600불 정도로 봤거든요. 600불 정도 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2,000불이니까 일단 규모는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새로운 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받아서 이 미국 국민에게 이제 배당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의회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의회의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 행정명령으로 이걸 돈을 실물로 뿌릴 수 있는지는 저도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베센트 재무부 장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일단 현금으로 살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베센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걸 흔히 말하는 감세로 일단은 세금 감면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만약에 세금 감면 쪽으로 돌리려고 하면 또 의회 승인이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현금으로 만약에 한다라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지가 좀 이 부분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관세 배당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건 어쨌든 돈을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뿌린다고 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뭐 민주당이 말릴 수 있을까? 어쨌든 민주당의 정책적인 기조 자체도 뭐 돈을 푸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크게 뭐 자기들 이제 정책에서 반대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론 오히려 이거는 공화당에서 좀 반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 있고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 다 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지율도 좀 꺾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뭐 제가 보기 이게 정치적인 좀 타겟에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화당, 민주당 특별하게 반대할 건 없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좀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나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다만 근데 이게 올해는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대법원 판결까지는 나와야 안 될까요? 만약에 이거 뭐 속된 말로 그냥 돈 다 주고 나서 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하면 그 돈을 다시 그러면 줬던 걸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고 제가 보기에는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여기에서 대법원 판결이 마무리되고 나면 제 생각에는 합법하다고 그러니까 관세를 매긴 게 합법하다는 혹시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다면 그러면 좀 빠르게 이 관세 배당금이 카드값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게 아마 지금 이번에 이제 심리에서 나왔던 그 대법관들의 이제 입장들, 이제 관세를 통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게 사실은 이제 월권이고 사실은 그거를 관장해야 되는 것이 의회니까 이건 좀 부당하다 이런 이 질문에 대한 반발 의견으로 이게 튀어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하게 계산을 좀 해보니까요. 미국 인구가 한 3억 명 좀 넘지 않겠습니까? $2,000씩 3억 명 받는다 치면 이게 6천억 달러예요. 그럼 우리 돈으로 한
한 9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와, 네. 이게 시장에 물론 단순히 그냥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쪽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인플레이션 조장 요소는 분명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하죠. 예, 뭐 충분한 게 아니라 100%입니다. 100%. 이거는 뭐 돈을 뿌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뭐 팬데믹 때 느껴봤고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우리 국민들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장에서 특히 정부가 돈을 뿌리면 그리고 특별한 뭔가 목적성을 가지지 않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현금 살포를 한다라는 거 이 자체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끌어당기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도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건 없죠.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실물 자산이고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 충분히 이 대안이 되는 이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올라간다라는 것도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쪽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건 없지만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일 건 없죠. 그리고 또 이게 단기에는 확실하게 증시에 효과가 오긴 하겠지만 시간차를 두고 결국은 이건 아시는 것처럼 연준에 또 금리를 오히려 동결이 아니라 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도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자꾸만 내년 상반기 내년은 좀 제가 엄청나게 아시겠지만 장세론자지만 내년 상반기는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정가 관련한 얘기를 좀 잠깐 여쭤보자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뉴욕시장 선거라든지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 그리고 뉴저지 주지사 선거 모두 민주당 측의 후보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쪽에 이제 언론사들이 트럼프의 레임덕이 벌써 시작됐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정책적인 변화가 좀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2,000짜리 이제 배당을 줘서 이른바 환심을 사는데 성공을 한다라면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끌어나가는 좀 힘을 보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내년 이 지금 상황에서 이 정책이 올해 왔던 기조로 계속 갈지 아니면은 생각하시는 바가 좀 바뀔 것 같다라는 좀 방향성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제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측근이 아니라서 그분의 생각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뭐 그분이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지지율이 사실 40%가 제 생각에는 중요한 라인일 것 같아요. 일단 평균적으로 아직까지는 40%뭐 낮은 데는 한 40% 초반인 거고 40%뭐 평균적으로 중반대는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 이 정도만 지지율이 형성되면 제가 보기 크게 정책적으로 변화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 40%가 붕괴되면 조금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 정책적인 스탠스 변화가 있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걸 사수하려고 할 겁니다. 최소한 중간 선거 전까지는 사수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뭐 돈을 풀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혹시라도 그러니까 40%가 붕괴된다면 가장 먼저 스탠스를 바꾸는 건 관세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민자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미국 국민들의 이 부정적인 의견은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관세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와 관련된 정책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확실히 관세에 대한 정책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의 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일단 같은데요. 대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네. 12월 달까지 나올 수 그쵸. 있다라고 하고 내년 3월 정도를 예상하니까 상반기까지 봄까지는 좀 체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추가적으로 시장 얘기로 좀 잠깐 돌아가 보자면 유동성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미국의 단기 시장에서는 좀 기준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약간 단기 자금 시장에서 이런 급락이 나온다라는 건 약간 유동성에 있어서 완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뭐 일단 최근에 이제 소파가 원래 이제 급등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소파 금리가 이제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급락이 나왔던 시점이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미 재무부가 이제 일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재무부 창고에 있던 돈을 제대로 이제 뿌리지 못했는데 셧다운 때문에 이제 셧다운이 종료되면 재무부 창구가 열린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단기 시장에 조금 더 이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기대치가 나온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연준이 어쨌든 이 단기 인물 시장의 금리 이 상승을
어쨌든 이 QT 종료를 이런 이 시그널을 주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스탠스를 보여왔기 때문에 요 두 개가 맞물리면서 이제 단기 시장 자체의 금리가 좀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모든 그 시장의 유동성 리스크는 장기물 시장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물 시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커지면서 단기물 시장까지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 리스크가 조금 이제 완화됐다. 조금이 아니죠. 뭐 사실상 뭐 거의 완화됐다고 해소됐다고 봐도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물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요 유동성 문제가 해소됐다라는 것 자체는 증시에는 긍정적 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시장이 조금 이제 불안해했었던 거 중에 하나가 이 포인트였는데 이 포인트도 이제 그러니까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에는 시장에서 뭐 아주 뭐 부정적인 재료가 있을까라는 생각 좀 드네요. 소파도 어쨌든 급락을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TGA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시장 쪽으로 다시 돈을 푸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뭐 계속 고점이다, 피크다, 버블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나스닥이라든지 비트코인 장에 있어서는 호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뭐 사실 이 최근의 흐름을 보면서 저는 마이클 버리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이클 버리를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기지만 아이고 저런. 그분 네 그분 오늘 또 뭐 예 지금 뭐 제 생각에는 위스키 드시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그분의 말은 저는 이제는 좀 버려야겠다.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의 말은 버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리만 사태 빅쇼트 한 번 이후에 그분이 제대로 성공한 게 없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망했고 엔비디아도 망했고 이번에 팔란티어까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런 식의 유동성 장과 관련된 부분에 긍정적인 포인트는 계속 나온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숏을 쳐주는 게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그거죠.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부분, 오히려 이제 과열이라든지 버블을 오히려 좀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는 연말까지는 유동성 랠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막을 만한 재료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이클 버리가 좀 많이 눈물을 흘릴 것 같다. 오늘 팔란티어는 7.9% 오르고요. 엔비디아는 4.9%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팔란티어랑 엔비디아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니 80%가 각각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대한 숏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욱더 AI 버블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커졌었는데 오늘 정말 눈물을 흘리실 것 같은 그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5% 오를 때 옆에서 더 열심히 달리는 종목이 마이크론입니다. 현재 7.7%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까지 메모리 시장이 호조적이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이렇게까지 급등을 하는 거면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정말 듭니다. 이 메모리 시장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의 노이즈가 없는 업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연결고리가 겹쳐진 거가 맞긴 한데 어쨌든 실질적인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 특히 이런 메모리 반도체 이 업체들의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를 하는 기업들 대비해서 메모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또 밸류에이션도 또 안정적이다 보니까 물론 뭐 최근에 마이크론을 보면 안정적이진 않더라고요. 오늘 상승까지 생각하면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벌써 PER 한 30배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은 가격을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모멘텀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 내러티브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메모리 반도체의 내러티브라든지 이런 모멘텀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근데 이제 메모리 업황까지도 죽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만큼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는 좀 폭발적이라 보고 있고 제가 그 매일 메모리 가격을 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체크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올라간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 보면 뭐 하루에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0.5%, 뭐 0.7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요즘은 어떨 때는 보면 하루에 그냥 5%씩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불장이긴 하구나. 근데 두 번에 걸쳐서 감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불장을 만든 것 같아요. 원래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 전에 메모리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감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감산을 하다가 증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게 2024년이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특히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재고를 원래 이제 많이 모으다가 갑자기 중단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원래 이런 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증설을 했어야 되는 시기에 증설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붐과 같이 연결고리가 되면서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쇼티지가 이어지는 거죠. 원래 같았으면 이 정도 쇼티지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2024년에 작년에 원래는 증설을 했어야 되는 걸 또 한 번 미루면서 이번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이중 흔히 말하는 쇼티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수성하려면 멀었다. 다시 한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 지금부터 증설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년이 돼야 된단 말이죠. 참고로 웨이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반도체가 하나 웨이퍼를 시작으로 해서 이 반도체 끝까지 공정까지 패키징 공정까지 딱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한 며칠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웨이퍼가 하나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패키징까지 나오는 최종 공정, 검사까지 다 해서 나오는 거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장이 지어지고 이게 실제로 여기에 맞춰서 이 웨이퍼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또 6개월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쇼티지가 그냥 물리적으로 풀린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1년이 걸려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100%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메모리 쪽의 쇼티지, 지금은 이중 쇼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뭐 이렇게까지 5%, 7% 하루에 급등하는 게 예전엔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좀 다른 안경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샌프란시스코 여는 데일리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끌고 가는 실수를 저지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고금리에 대해서 끌 만큼 끌었다. 그러니까 약간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채권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63% 조금 비교적 낮은 숫자 정도를 지금 책정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여기 쪽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저는 아직까지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변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연준이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지난번 금리 인하, 10월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8대2 정도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됐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한 6대4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금리 인하는 한다라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근데 또 내년 또 이 관세와 관련된 만약에 리스크라든지 특히 이 고용 관련 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더 달라지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일단 내년에 생각하고 지금 12월 연말 랠리까지만 딱 놓고 보면 어쨌든 12월 금리 인하는 할 것 같다. 특별한 변수는 안 보인다. 그러면 이걸 시장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판단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12월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12월 FOMC 회의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계속 시장을 끌고 갈 것 같아요. 확실히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내년 초가 되면 상반기엔 좀 불안하지만 연말까지는 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번 주에 빠르면 수요일에도 셧다운이 해제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연말 랠리를 앞두고 셧다운이 해제되면 이제 봐야 할 모멘텀들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어쨌든 셧다운이 해제가 된다면 이 셧다운 해제에 대한 흔히 셧다운 해제 자체를 상승 랠리의 흔히 말하는 좀 핑계로 제가 보기엔 삼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시장은 상승을 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번에 다시 한번 랠리가 이어진다면 여전히 저는 AI가 이 시장을 주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팔란티어가 급등하는 걸 봐도 명확하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를 제외하고 나머지 쪽에서 모멘텀을 찾는 게 나머지 섹터에서 모멘텀을 찾는 게 지금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시간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꾸만 지금 요즘에 약간 타임어택 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12월까지 짧게 우리가 어쨌든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만약에 제 예상이 만약에 맞다면 이 짧은 기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된다면 저는 AI일 것 같고요. 다만 AI 섹터 내에서 조금 탈락돼 있는 섹터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원전 관련 섹터가 추세를 잃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추세 이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당분간은 조금 더 조정을 좀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칩 메이커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은 메모리 관련 뭐 이 소부장들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인터넷 보안주, 그 다음에
뭐 거의 요즘 들어서 아이랜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런 클라우드 관련 쪽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 시장에서 좀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서 요 섹터 내에서 좀 공략 포인트를 찾아서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이랜 뭐 10배거 달성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 왔는데 정말 크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원자력 쪽은 이제 살짝 논외로 하고 칩 메이커에 조금 더 집중하는 셧다운 해제 이후의 시장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